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지진 방제 예산 수립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과 최규만 의원 모시고 조례안 제정 내용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최규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기영 위원장부터 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규만 의원님, 동료 의원님 이렇게 함께 나와 계셔서 정말 힘이 나고 좋습니다. 네, 최규만 의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명품 행성 한우의 고장 출신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도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헬로 이슈 토크에 또 이렇게 출연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민들과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의원 동료로서 오늘 함께 하시게 됐는데 서로가 생각하시는 상대 의원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 의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그래서 상대방 그 칭찬하는 게 조금 인색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뭐 칭찬은 이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박기영 위원장님 이제 7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또 단점도 발견했지만은 장점이 훨씬 많은 우리 위원장님이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제 안전건설위원회 이제 8명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통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해주면 소통이 또 잘 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정무 감각이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위원장님의 몫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잘생기셨잖아요. 또 멋지게 생기셨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네. 뭐 리더십이라든가 의사소통, 또 정무 감각, 또 뭐 말할 것 없이 저희가 또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최규만 의원님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당선돼서 같이 강원도의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고 또 같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딱 평가하자면 우리 동네의 큰형 같은 분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하는 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와 또 횡성군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의정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뵙고, 또 늘 그 도의회 의원님들 간에 인기가 제일 높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강원도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조례 입법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성과를 뽑아보자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강원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우리 강원도의회 처음 실시하는 도정 질문에 제가 첫날 첫 질문자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현안 사항들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와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이렇게 두 축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숱한 이슈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레고랜드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했고, 또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인 알펜시아에 대해서도 도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언론에 부각하는데 제 도정 질문이 일조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에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농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데 이바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 뭐 성과라기보다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좀 열정을 가지고 충실한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되돌아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과연 강원도민의 안전과 또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고민을 좀 많이 좀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진조례 2건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강원도와 또 강원도 교육청에 조례 2건을 이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췄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더더욱 이번 그 조례 발의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강원도민이 안전한 재난에서 또 멀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췄다는 것이 큰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네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박기영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있었던 도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위원회의 세심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께서 겨울철 낙상사고 증가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겨울은 정말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인도가 제설이 안 돼서 빙판으로 변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인도 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우리 강원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내 빙판길 부상 사고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의 제설 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과 인접해 있는 이면도로 내지는 골목길,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설이 좀 잘 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고령층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빙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상 내지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우리 강원도나 기관에서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규만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그 지진 방제에 관한 조례,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끌게 됐는데요. 네네. 어떤 조례인지 취지를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 성금을 대한민국 십자사에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혹시 소식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고요. 마침 저희가 이제 조례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면서 더 이제 관심을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조례 부분에서 좀 살펴보셨나요, 우리 사회자님? 네. 예.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원도의 그 첫 번째 조례안은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진으로서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이제 조례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원도 교육청의 이제 두 번째 조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재난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조례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내진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물 실태는 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이게 지금 도내 이제 공공시설물 한 2,800개소가 되는데 지금 한 1,100개소가 이제 내진 성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40% 정도인데 사실은 좀 확대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됐던 부분도 일정 이제 반영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내진율이 좀 낮은 편인데 이것은 강원도의 이제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소규모 이제 청사 및 관리센터 등이 이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내진 성능을 이제 확보하기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이제 마련한 조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그 지지자로부터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여실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그 지진 상황을 봤을 때 피해 규모가 인명 피해가 예를 들어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이번 튀르키예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하고의 차이점은 일본이라는 국가에서는 과거에부터 철저하게 지진에 대한 뭐 대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최소화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하고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비상 발생 시 이제 패닉 현상이 옵니다. 몸으로 이제 기억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면은 당황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백시에 이제 365 세이프 타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체험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종합 안전 체험관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뭐 훌륭한 시설인데 그동안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체험관을 활용해 가지고 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재난이 왔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많이 홍보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외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기영 위원장께서도 현재 준비하고 계신 조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구성원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군장병들을 위한 지원 조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작년 10월에 그 양구 안보전시관에 전시된 그 지뢰의 운반 도중에 폭발 사고로 그 사병 2명이 크게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군인에서는 계속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지만 더 이렇게 많이 재발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안보 전시관에 전시된 지뢰가 폭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많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안 폭발할 줄 알고 사병들이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이게 폭발하게 됐고 만약에 이게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안전장구 착용이라든지 사전에 미연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안전하게 옮겨질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11월에는 인제 GOP에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총기로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올해 1월에 그 태백의 한 연병장에서 사병이 또 이렇게 훈련 도중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 장병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에 그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군 당국이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 지원 등 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고 있는 군장병의 숫자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약 15만 명의 군 장병들이 국토 방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군 장병들이 접경 지역 화천이나 양구, 인제, 철원, 그다음에 고성 이런 지역에 다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그 상경기 활성화에도 이분들이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군당병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담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강원도 내 소재 군인 장병의 사망이나 부상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조례 다른 지역에도 있는 조례인가요? 아직 다른 지역에는 이런 조례가 없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만약에 발의한다면 강원도 최초로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전건설위원장으로 또 안전건설위원으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현안이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네. 말씀 주시죠. 우리 안전건설위원회는 재난 및 산불, SOC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재난이나 산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네. 사실 이제 조례를 통해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조례 부분은 아직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지진에 대한 조례 부분은 연간 한 16억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내진 보강공사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예산서상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체험 부분, 콘텐츠 개발 부분, 또 한 가지 이제 시나리오 이제 개발, 그러니까 지진 방지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등 이런 예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이제 더욱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안전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저희 이제 소관 업무가 재난안전실, 네. 소방본부, 또 자치경찰, 또 건설국 이렇게 4개 소관 업무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4개국에서 좀 유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그 재난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특히 이제 소방본부 같은 경우 이제 소방관들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재난안전실에 이제 중대재해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법이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이제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상 재난과 안전에 더 취약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강원도의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적 특성상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그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년 이상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말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강원도 내 18개 시군, 관계기관, 연구기관 등과 다각도로 연구 논의해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방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대응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그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재난 심리 상담 신청이 적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 때문에 정신적 상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